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말고도 이전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떠한 종목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는 산업의 수혜 종목인 만큼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젤렌스키와의 충돌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공급을 전면 중지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지난번에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고성이 오가면서 자신의 종종 구성의 우크라이나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데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밖에서 봤을 때는 동맹이나 우방길들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나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부터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서 아직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 원조들을 전부 다 백시키면서 군사 원조를 중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와의 이 전쟁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강력한 무기들이 전부 다 거의 대다수였는데 그간의 전황을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한 무기 사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쟁 수행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미국이 세계 경찰 자리를 내려놨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세계 경찰, 세계 수호자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각 국가들에게 너희들도 방위비를 내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최근에 유럽 내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 즉 가맹국들에게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약 2% 수준까지 끌어올려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처음 요구한 건 아니고 2006년도에 나토에서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해서 2% 수준까지 끌어올린 회원국들은 약 30% 수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의 국가들은 약 GDP를 국방비에 대한 비율이 1% 수준이고요. 내외로 이제 2% 이상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3%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시 위험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방 비율이 2.8%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6%가 넘어가고 있죠.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안보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밖에 없어서 이 국방 예산 자체를 크게 늘리지 않았고요. 동유럽과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번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방위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럽 내에서 방위비에 대한 증액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현재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 우크라이나를 구하자, 안보연합을 결성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나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안보연합을 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지난 3월 2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안보 대책을 논의했고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상군과 공군기로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 영국의 수출 금융 16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활용해서 방공미사일 구매를 지원할 것이다. 약 5,000기 정도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각국의 국내 총 생산의 약 3에서 3.5%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방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소한 2%, 많게는 5%까지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3에서 3.5%까지는 방위비를 끌어올려야지 안보에 위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유럽 내에서 안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EU에서 230조 원 규모의 방위 대출을 제안합니다. EU가 방위 분야 투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1,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조 원 규모의 방위 관련 대출을 제안합니다. 해당 조항이 발동되면 EU 회원들은 향후 4년간 방위비로 약 6,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지출이 가능해지고요. EU는 이번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통해서 회원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각 국가, 각 대륙별로 결국에는 안보를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독자적인 움직임보다는 결합을 해서 움직이려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국가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8일 EU의 긴급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한 압박을 준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행보를 계기로 유럽 각국이 자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방산 업계가 대호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대표하는 방산 업체들이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국내에서도 국내 K 방산 기업이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유럽 증시에서는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과 BAE 시스템즈, 그리고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10%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 약 12종목 이상이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현지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발을 빼게 되면은 서방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빠르게 방위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 무력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들이 가속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국방비 상승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즉 K방산도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지금까지 규모를 크게 키워왔던 국가가 있죠.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번에 조태열 외교장관이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서 2022년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방산물자 공급 계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약 18년 만에 처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5일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을 실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개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도 약 4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4조 원의 엄청난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방산 총괄 계약 후에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던 이 이행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는지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를 시작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강력한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미리미리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비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K 방산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바로 RF 시스템즈입니다. 현대 방위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레이더와 안테나 시스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금속 특수접합 기술인 딥브레이징 기술과 고도의 방산 분야 무기체계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LIG 넥슨을 비롯해서 다수의 국내 방산 기업에게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산과 관련된 시스템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방위비 증액 현실화에 따른 실적 성장이 눈에 띄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RF 시스템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투자하셔서 해당 종목 주가 상승이 나올 때 꼭 수익 실현으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